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예고해드린 것은 2월인데요. 더 일찍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중간에 불이 나게 뛰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오늘 중요한 소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SAT 컬리지 보드에서 SAT에 대한 중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올바른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찍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컬리지 보드에서 또 전해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교육계의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빨리 오신 건데요. 새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갖고 또 아무래도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도 조금은 통제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버클리 아카데미 오늘 제임스 원장님께서 오늘 두 가지 큰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이 뉴스가 올해 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소식이라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early admission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컬리지 보드가 얘기한 이제 SAT하고 subject test에 대한 뉴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우고 커버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토픽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이번 해에 early 어드미션 입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라는 소식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이제 원래 early admission, early 지원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꽤 높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regular decision보다 네. 더보 아니면 트리플 이렇게 되는데 이번 해가 특히 좀 낮았어요. 왜 그렇죠?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7.4%였거든요. 이번에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였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난 거죠. 와, 그렇네요. 작년에 대비 하버드 같은 경우 얼리 합격률이 반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평상시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냈기 때문에 얼리 어드미션에 그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이제 들으셨다듯이 이제 SAT나 ACT가 옵셔널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해도 그랬고 이번 해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early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57%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들어가기 어려운데 1년 만에 2배로 어려워지면 정말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또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들도 예일 같은 경우에는 38%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엔 14% 합격률이었는데 이번엔 11%가 됐고요. 뭐 펜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엔 15%, 그 전해에는 20%였고요. 그리고 이제 달트머스도 지난해에는 29%였는데 이번에는 21%가 됐죠. 그렇군요. 이렇게 모든 거의 대학이 그리고 또 선호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렇게 합격률이 너무나 낮아진 건데요. 거의 반 뚝뚝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MIT가 제일 많은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네. 얼리 학생들이 62%가 더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옵셔널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SAT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확률이 학생들이 올라간 거죠.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탑 대학들의 합격률이 갑자기 올해 확 낮아진 건데요. 지원자 수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작년에 합격된 학생들이 이제 gap yea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이 되더라도 나는 1년간 쉬고 다음 학기부터 다음 년부터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합격이 됐지만은 1년 동안 온라인 스쿨을 하기 싫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비교적으로 작년에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350명이 합격자 중에서 350명이 나는 1년을 쉬고 그 다음 해부터 하겠다.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그 학생들 그러면 이번 해에 지원을 한 학생들에서 350명의 자리가 빼앗긴 거죠. 그렇죠. 네. 내가 1년을 홀드하고 이제 학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숫자만큼 올해 학생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죠. 근데 또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그만큼 갭이어를 이용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 스쿨을 하기 싫다든지 아니면은 1년 동안 이제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큰 학비를 내면서 굳이 내가 온라인을 해야 되나 그 차라리 그럼 온라인 스쿨 아니면은 뭐 갭이어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데다 자리까지 예전보다 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버클리 아카데미 학생들이 이 낮은 얼리 어드미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에 그 하버드 대학의 얼리 어드미션을 붙은 학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학생들 이제 저희와 게이웨이를 한 학생들이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입학률이 어려운데도 많이 합격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하버드, 스탠퍼드, MIT, 캘텍, 유시카고, 뭐 조지아타운 이런 명문대들을 많이 얼리로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합격 리스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 이 명문 대학들에 붙은 학생들 어떻게 어떤 스펙트를 가지고 지원했는지 저라도 부모 입장에서 같이 궁금할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를 통해서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과 이제 요즘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한 가지의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된 하버드에 합격된 학생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갖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소문으로 누가 어떤 대학 갔더라 하면 정확히 어떻게 입시를 준비했는지 원서를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 좋은 케이스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또 팩트가 바탕이 된 그런 케이스를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버드에 얼리 애미션 된 학생이 이제 하이스쿨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SAT 점수도 1590. 뭐 이제 그걸 들으면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될 만한 친구가 됐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이런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와 그것만으로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이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요소들, extra curricular 이나 에세이 특히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쓴 거죠. 그러니까 전공은요? 네, 이 학생은 이제 의사 쪽, 메디슨 쪽으로 생각을 한 학생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방과 활동 같은 게 음악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댄스, 뭐 아이스케이팅 뭐 이런 쪽으로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뭐 기타, 클래시컬 기타 같은 것도 하는 이런 음악 쪽으로 이런 게 많아서 네. 그거와 같이 또 이제 메디슨 쪽으로 헬스 쪽으로 한 발런티어링이나 이런 거를 좀 부각을 시키면서 그 에세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짜줬거든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을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해온 자기의 분야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잘 액티비티를 보여준 케이스네요. 네, 이제 레sume 상으로만 봤으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악이나 이런 아트 쪽으로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에세이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 특히 자기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가 헬스 그쪽으로 발런티어 한 거나 엑스트라커리를 한 거를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그걸 다 잘 타인했거든요. 네. 그게 또 플래닝이 잘 되었네요. 또 자기 전문 분야만 내로우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평소에 배웠던 그 음악성을 또 다른 각도로 부각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세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학생의 특별성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이제 특별한 학생을 원하거든요, 학교들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특별한 점, 그 음악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학생이 또 터키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쓰고 그래서 잘 그거와 이제 자기의 목표와 그걸 잘 이어줬죠. 네. 항상 에세이 쓸 때 그리고 원서 준비할 때 나만의 특별한 그 장점을 잘 부각해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잘 플래닝이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봄부터 대입 원서를 시작해야 될 11학년 학부모님들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버클리 아카데미의 바로 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때문이잖아요. 전체를 케어해주는 그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이 모든 학생들이 케이스 스터디들이 전부 다 이번에 저희와 게이웨이를 한 학생들의 스토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게이웨이는 카운슬 선생님 한 명하고 그리고 저희 팀이 뒤에서 이렇게 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선정에서부터 뭐 메이저에서부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든 거를 이제 그 카운슬 선생님 그리고 에밀리 홍 원장님이 통틀어서 이렇게 지도해서 1대1로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워낙 좋긴 하지만 좀 미리 준비하고 같이 할수록 더 시너지가 있는 거죠. 언제 정도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좋나요? 네, 이제 이 게이웨이를 한 학생들이 많은 케이스들이 특히 저희와 이제 그 더 일찍 함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9학년 때부터 8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 카운슬링과 가이던스를 받으면서 이때는 이 시기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 코스 워크는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적시에 이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스텝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미리 처음부터 특히 이제 목표가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학생들의 케이스가 많죠. 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지금 12학년들의 등록을 굉장히 활발하게 받고 있다면 또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미리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스텝스 프로그램도 버클리 아카데미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선착순이고요. 아무래도 1대1 지도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팀이 이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카운슬러들이 인기 많은 또 카운슬러가 또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월 안에 학생들이 다 차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지금 특히 11학년 학생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텝스 프로그램이 차곡차곡 스펙을 쌓는 그런 그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스텝스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또 9학년 전 여름에 시작해서 11학년까지 관리해주는 3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10학년, 11학년에서도 맞춰서 할 수 있고요. 두 프로그램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둘 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또 하나의 이게 교집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 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요. 네, 이렇게 철저한 관리나 처음부터 이런 거 모든 거를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스터 스트래티지라고 저희가 이 모든 카운슬링과 테스트 프랩, 뭐 튜터링까지 다 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많이 요즘 하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좀 힘든 요소들이 있고 하니까 좀 케어리 더 필요한 학생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마스터 스트래티지 패키지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무제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5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마음껏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패키지도 있고요. 그리고 두 프로그램을 합친 스텝스와 게이트웨이를 합치면 브릿지 프로그램이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카운슬링만 받고 싶으면은 이제 스텝스하고 게이웨이 패키지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원장님 10학년인데 스텝스 하기 너무 늦었나요? 라고 물으세요. 네, 절대로 늦은 건 아니고요.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을 그럼 이제부터 목표까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짜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등록하셔도 돼요. 네. 원서 준비부터 모든 입시의 그 과정을 토탈로 또 케어받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9학년부터 시작하는 스텝스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서 브릿지 프로그램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무제한 들을 수 있는 마스터 스트래티지 패키지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또 플래닝을 해드리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번호 알려드릴게요. 한 곳에서 이렇게 학업 도움으로 대입 준비까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버클리 아카데미입니다. 부모님들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왜 마스터 스트래티지를 선택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11학년 학생들, 지금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게이트웨이 등록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9학년, 10학년 학생들
대학 입시 치를 때까지 지금 또 버클리 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으로 무제한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패키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972-515-0330 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또 모든 그 자세한 봄학기 프로그램 내용 www.berkeley 숫자 2 academy.com academy.com으로 가시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첫 번째 중요한 뉴스가 얼리 어드미션, 이 합격률의 변화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이제 이번에 칼리지 볼드가 19일 날 발표한 건데요. 네. 칼리지 볼드가 이제 SAT에서 에세이 그리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이제 폐지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좀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이제 뭔가 없어지는 건 네, 요소들 중에서 이제 네. 시험을 덜 봐도 된다. 그럼 학생들을 좋아하겠는데 이제 동양 학생들한테는 그게 좀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양 학생들이 그만큼 점수를 잘 봤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SAT나 SAT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특히 동양 학생들이 점수가 뛰어나고 그건 이제 하나의 큰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 큰 무기를 하나 잃은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동양 학생들이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대입의 큰 요소가 학업적인 것, 특히 표준화된 제가 알기로 하드 팩터들 맞죠, 네. 원장님? SAT, ACT, SAT 서브젝트였는데 동양 학생들의 이 대학 입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불리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컬리지 보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가요? 이제 크게 보면은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게 되거나 레지스터를 했지만은 갑자기 캔슬돼서 못 보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 밀리언, 220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90만 명의 학생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캔슬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SAT만큼 많이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명문대나 이렇게 좀 높은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많이 떨어지고 또 캔슬된 부분들이 많아서 적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단축 시킨다고 하나요?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서브젝트 테스트를 빼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험을 피지컬에 가서 보고 또 유지하고 점수 관리 모든 것들이 인력인데 이것들이 또 불가능해지면서 역시 코로나의 피해를 컬리지 보드마저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지난해하고 이번에 많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컬리지 보드에서 서브젝트 테스트를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진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지면서 이제 다른 요소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의 요소가 더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요소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브젝트 테스트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마냥 좋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쏟았던 에너지와 그런 거를 다른 요소에 넣어야 돼요. 특히 이제 AP나 IB 테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스탠더라이즈 테스팅, 그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스탠더라이즈 되는 테스트가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AP 테스트, AP 이그잼을 더 잘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었을 때는 AP를 조금 덜 하더라도 서브젝트 테스트로 메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AP가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SAT 서브젝트 테스트 말고 대신 AP 시험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요. 어떻게 또 이걸 또 더 잘 준비해야 될지 전략이 여기서 또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AP 클래스를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도 준비를 해주지만은 또 그게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AP 테스트를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아예 AP 클래스들이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P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사실 현재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거의 반 이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별로 학부모님들한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불행이다시피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AP에서 인퍼슨으로 들었을 때보다 내용이나 이런 거를 캐치를 못하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AP 시험은 이제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AP를 학교에서 없는 경우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있어도 또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 IB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뭐죠? 근데 이제 AP하고 IB라고 있는데요. IB도 AP와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받아주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학교마다 IB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AP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둘 다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중대한 소식을 발표를 전해드렸는데요. 컬리지 보드에서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P exam이나 IB 클래스 듣고 있는 친구들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SAT 에세이 섹션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 SAT가 바뀌어졌을 때 이번 형태로 바뀌어졌을 때 에세이를 옵셔널로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성이 좀 내려가곤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명문대나 이렇게 높은 상위권 대학교들은 그 에세이를 가지고 이제 그 학생의 대입 에세이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의 라이팅 스킬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학교들은 그거 말고도 학교에서 이제 점수 받은 에세이를 샘플로 보내라 이런 학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세이가 없어지면서 아마 더더욱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학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행했던 페이퍼라든지 자기가 라이팅으로 써놨던 것들이 또 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면은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학교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채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그거를 메꿀 것인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중요시 여겼던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어떻게 그럼 학생을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테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알던 적보다 모르는 적이 더 그렇죠.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뉴스를 잘 봐서 뭐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9학년이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작년에 인터뷰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전해드렸을 때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입시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었는데 구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정말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지금 멘붕이 올 때인 것 같아요. 네, 매년마다 이제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긴 했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또 채팅창에서 다른 학부모님께서 SAT 서브젝트 테스트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9학년 때부터 준비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가 이제 칼리지 볼드에서는 이제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이름으로라든지 뭐 몇 년 후에 말씀드렸듯이 공백이 생기면은 그거를 채울 그런 기관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네. ACT가 서브젝트 테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팬데믹이 있는 한 그리고 이제 테스팅이 자꾸 캔슬되는 한에는 아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노력했던 거를 이제 AP나 다른 요소들로 포커스를 하는 게 에너지를 쏟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립니다. 매년 봄에 개최하는 버클리 학원 대학 입시 웨비나 시리즈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버클리 아카데미가 보유하고 있는 대학 입시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최신 정보를 입시 트렌드를 또 분석도 같이 해드립니다. 아직도 이제 100명 가까이 참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도대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참석하시면 되고요. 2021 첫 번째 웨비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2월 4일 목요일 6시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6시 센트럴 타임
이고요. 줌으로 진행하고요. 토픽은 대학 입시 101 맞으시죠? 네. 다음 웨비나가 2월 25일 아이빌리그 합격의 비밀. 마지막 웨비나가 3월 18일 BSMD, BSDDS, PharmD 프로그램 의대치대 약대 통합과정입니다. 이렇게 2월 4일, 2월 25일, 3월 18일 이렇게 3번 봄의 웨비나가 캘린더 여러분들 지금 알람 세팅 하시고요. 또 자세한 사항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berkeley2academy.com/event 맞죠? 아마 버클리 아카데미 웹사이트 많이들 아실 텐데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전화번호 972-515-033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대로 또 제임스 원장님 인터뷰 2월 13일에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변화된 2가지 뉴스를 전해주셨어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또 받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라디오 듣고 가시는 분들 또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곧 다시 뵐게요. 네. 네, 여러분 또 버클리 아카데미 인터뷰 다시 더 DK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했습니다.